네, 블록체인계의 정말 내밀한 속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코인 실무자 회의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님,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새롭게 합류하게 될 플랫탑 박승호 대표까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뉴페이스가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플랫탑의 박승호 대표신데요. 저희가 이전에 프론티어 인터뷰에서 한번 뵙기 때문에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겸 각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랫탑 박승호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 공간을 제가 이제 또 한 자리를 더 채우게 됐는데 제가 채운 공간만큼 이 실무자 회의 제가 더 꽉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박승호 대표 새롭게 합류가 됐으니까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분과 함께 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부가 세종시와 부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AI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2만 달러대를 돌파한 작년 1월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반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피스토이아 연합은 데이터 출처를 검증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제약 연구 개발에 블록체인 기술이 잘 활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KB 하나은행이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를 하기 위해서 46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마쳤다는 소식을 보였는데요. 고객들이 친화적 혁신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4가지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슈가 더 눈길이 가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센터장님 어떤 의견에 좀 눈길이 가시나요? 예, 오늘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비트코인 거래량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량, 어떤 데이터가 늘어났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그 하나은행에서 46개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마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중국에는 인민은행, 그리고 또 미국에는 BOA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각 국의 주요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출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뉴스들을 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46개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한 뉴스는 이번이 처음이죠. 국내 은행에서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그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진욱 대표와 함께 어떤 이슈가 더 눈길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4번 그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되게 재밌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비즈니스와 이제 특허는 조금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특허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가 좀 관심도를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기업들이 그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IT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내긴 했지만 46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저희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거래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특허를 굉장히 이제 많이 내야 된다는 이제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올해 100개의 특허를 내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내부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까 이제 더 앞으로 더 1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되겠구나.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고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개인적인 소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저희는 이제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사로 나온 걸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인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각오까지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이슈를 좀 골라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승호 대표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안건 3번 글로벌 제약사 연합 R&D의 블록체인 도입 이 부분에 좀 눈길이 가고요. 원래 제가 이제 이전에 의료 시스템 쪽 관련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제약이라는 부분은 이제 약품을 개발할 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쌓이는 데이터가 이후에 변경이 되게 되면은 보증을 할 수 없는 문제, 그다음에 이 약의 신뢰성 문제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도 거래량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지게 되고요. 결국엔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는 다른 암호화폐 증가랑 와도 굉장히 연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분께서 좀 공통적으로 픽해 주신 바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난 안건인데요. 아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작년 1월 수준 증가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신호탄이 될지 오늘 안건으로 픽업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 지금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도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박승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면서도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같이 출발을 지금 하는 모양새를 아직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작년 이제 말에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좀 막막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고 싶지만 외적인 요인들이 이제 변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이제 그 헛수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거래소 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가도 저희 호가창에 보면 실제로 타 거래소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가를 다른 사람이 이제 채가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거래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팔지 않으려고 하고 사고 싶지 않은 아무도 이제 건들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동적인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거래소만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제 분석을 해도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었고 결국에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상황들을 이제 눈치채고 이제 누가 먼저냐라고 이제 달려들었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박승호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아니고 뭐 트랜잭션이 좀 늘어났다 이런 말씀 저희 뭐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400만 원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는 좀 의미를 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거래소는 아니고 제가 프로젝트 실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거래소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 생각 얘기는 안 했는데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저도 이제 체감을 하는 바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소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실제 기사에 나온 거래량이라는 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있지만은 실제 그 실생활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거래 내역
그 숫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더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 이게 투기나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고 어디선가 이거 실제 누군가들끼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400만 원 돌파했지만은 거래 수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따라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근데 가격은 언젠간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가 언젠지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400만 원 돌파. 긍정적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위기 이제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그 가격,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지점 또 어떤 또 특별한 호재나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돼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오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해왔던 이 ETF 승인 관련된 건들이 그 전의 뉴스는 이제 어디서 뭐 이 캐너코트나 이런 그 금융기관에서 또는 어떤 거래소에서 ETF 승인권을 넣었다, 또 보류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SEC 이제 위원 한 명 한 명이 결국은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또 예측. 이제 뭐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은 암호화폐 안내서가 이제 곧 발행될 것이다. 이제 암호화폐 안내서는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규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느 시점 또는 어떤 용도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게 되면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안건이나 하나의 호재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오르거나 지금 아마 이제 물론 400만 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떤 하나 이슈 때문에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나오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금융정화위원회라고 또 연방준비제도 산하의 기관의 장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멘트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고 또 뉴스에 보시면 한동안 한 2달 동안 얘기가 없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인터뷰들이 하나씩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의 호재보다는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참여자들 또 기존의 금융권들에서 하나씩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현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속되게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트코인 거래량은 일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신진욱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말씀으로 그냥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지만 뭐 개인적으로 사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좀 요즘 이슈가 주목할 만한 게 베네수엘라가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나라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승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투자 목적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결국에는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주로 선택하는 방안은 실물 자산을 보통 선택하죠. 그래서 금을 선택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될 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베네수엘라 국민들 자체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 모은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이색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부채만의 문제, 이렇게 실물자산 대체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슈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난민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려는 숫자들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통화는 당연히 불안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또 금을 돌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암호화폐가 처음에 태동 때 우리가 그 필요성과 향후에 이러이러한 니즈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이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베네수엘라에서 거래량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기존의 불안한 화폐 수단을 갖고 있던 나라들, 뭐 이제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달러 위주의 지금 이 금융시장에서 좀 더 그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제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예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미 CIA가요. 전 세계 대규모 부채, 초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으로 또 연결해서 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센서장님 좀 어떤 의견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뇌피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뇌피셜로만 돌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일간지에 기자가 썼던 책에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기존에 이제 그 달러가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금하고의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대책 없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 감당할 거냐?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또 무역 정책, 기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하는 이 달러의 발행하고 있는 이 양들을 소화를 하고 버텨내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이 스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패턴들을 암호화폐가 약간 어긋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들 또는 언급들이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한마디로 이건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재미있게 그냥 또 이슈로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요, 출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늘었지만 선물 거래량은 최저치 기록. 좀 상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진욱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선물이라는 게 그 하락장에서는 너무나도 숏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장에서는 너도 나도 주변에서도 돈을 빌려가지고 그 숏을 치셔가지고 돈을 크게 버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또 버신 돈들이 요즘에는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아마 제 주변의 환경들을 봤을 때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세를 이제 멈추고 어느 정도 횡보하다 보니까 그 확률 게임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당연히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또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선물 거래량은 최저치, 하지만 거래량은 비트코인은 늘고 있다. 우선은 지금 횡보장에 예측을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뭐 도박이든 아니면 어떤 점을 치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자기가 믿을 만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네.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게 예측이 간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굉장히 지금 다들 조심스럽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거다 곧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선물 거래량은 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나스닥에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지수를 이제 발표하고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 선물 거래량도 다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이게 정부에서 어떤 인증 아니면 인정, 이 제도권을 얼만큼 드리느냐에 대한 차이를 시청자, 이제 투자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나스닥에서 이런 지수를 이제 상시 운영하게 되면 아,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데이터가 쌓인 걸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횡보장이나 약세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트레이더들이 또 생겨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선물 거래량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런 지수가 발표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것처럼 커스터디 서비스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권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분명히 이 시장에 좋은 신호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LBC 비트코인 P2P 거래에서도 약세상에서 최고치를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센터장님 지금 뭐 긍정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잘 가고 있는 신호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P2P 거래는 이제 이 몇 가지 이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뉴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2P 거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거래소를 통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거래 또는 이제 흔히 OTC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블랙머니라고 하는 것들도 이 시장에서 뭔가 움직이기 위한 거래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박 대표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STO 이 시장이 점점 이제 열리고 있는 시기인데 이랬을 때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도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왜 그러면 P2P 거래로 그게 옮겨가고 있는 거냐? 기존 거래소에서의 물량으로 소화되지 못하느냐?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고빈도 거래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고빈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대규모 자금들, 그러니까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들이 주문을 내고 개인들이 그 주문을 소화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이제 P2P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P2P 거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거나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더 부족한데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이런 분 없으신가요? P2P 거래 같은 경우는 최고치는 육박했지만은 비율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많은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P2P가 최고치를 육박했지만은 전체 거래량에서는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 일례로 예를 들면은 다크웹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아닌 좀 어둠의 경로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다크웹에서 거래량도 최고치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거래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P2P 거래가 최고치 육박은 했지만 다만 이게 가격하고 상관없이 증가는 다크웹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2P 거래가 전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다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거래소 예의주시하면서 거래량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쭉 오르는 추세인가요? 뭐 매일매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쭉 오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엔 좀 많이 걱정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또 회복되는 모습들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조금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안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통해서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좀 암호화폐 침체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좀 길죠. 예, 이런 긴 시기를 지금 지나서 하나씩 이제 기존의 금융권들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건 이 침체기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두 번째 또 적응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시장 적응기 좀 새로운 표현이어서 더 좀 잘 들리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한 줄 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많이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거래량이든지 그다음에 누군가는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비트코인은 큰 잠재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말고 다른 것도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재력 정말 비트코인은 무궁무진하죠. 마지막으로 신진욱 대표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작년 하락장 상태에서 이제 그 멘탈을 부여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사례들 또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잠깐 쉬어가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래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확신을 좀 얻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세장이 끝나는 신호가 아닐지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봄처럼 또 시장에 훈풍이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저희 자세하게 한번 안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분 오늘도 정말 과감 없는 토크로 속 시원하게 낱낱이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